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야,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뜨려고 하나 보다. 걱정 말고 그 돈 마음대로 써. 괜찮으니까. 내가 챙겨야 할 거 우리 아버지가 선수 치셨네. 그 사람은 뭐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기가 차서 그런지 계속 크게 웃어대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허락도 받았겠다. 제가 평소에는 몇 번이나 고르다 망설였던 것을 기억해내고 기분을 내며 사고 싶은 것을 샀네요. 실컷 다 사고 보니 봉투가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산 것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가 결혼 하나는 정말 잘하는구나 싶어서 평생 못 누릴 줄만 알았던 돈 쓰는 재미를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다 남편 복 많은 제 상팔자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좀 더 시댁이 돼 거부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되었고 그저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예비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제 양손엔 선물이 가득 들려 있었죠. 비록 제가 번 돈으로 산 건 아니지만 움츠려져 있는 제 어깨와 가슴이 쪘는데 확 달라진 저를 보고 그 사람이 의아해 하더군요. 이제야 좀 새 신부 얼굴 같네. 근데 양손에 가득 든 선물은 뭐야? 나중에 식 올리고 드려도 되잖아. 약속한 건데 이거 지금 꼭 드려야 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제가 시부모님을 위해 고른 건데 다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잘 모르겠네요. 예비 시부모님은 잔뜩 들떠있던 저를 맨발로 나와서 문을 열어주시며 한껏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집안의 음식을 잔뜩 차렸는지 고소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집안 느낌과 분위기가 한결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결혼식이라 바쁠 텐데 식 올리고 보면 됐을 텐데. 암튼 일이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아가. 어여 들어와. 예비 시부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저의 느닷없는 방문을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그래, 준비할 게 많아 정신없을 새 신부가 뭔 일이 있어 왔누? 그에 비해 예비 시모는 갑작스런 제 방문을 의아해 하더군요. 두 분이 저를 대하는 상반된 태도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으나 저는 좋았어요. 저는 좋아하실 시부모님의 표정을 상상하며 개의치 않고 제가 들고 온 선물을 풀었습니다. 제 선물을 보고 예비 시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지셨지요. 우리 집이나 저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떡하니 선물을 장만해왔으니 말입니다. 네가 무리했구나. 그래도 이렇게 장만해온 네 정성을 생각해서 고맙게 받으마. 얼굴이 고운 만큼 마음이 참 예쁘구나 아가. 예비 시부는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고는 제 마음을 헤아려 사온 선물을 아주 흡족해 하시며 받으셨지요. 그러나 예비 시모에게는 제 선물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샀는데 후줄근하지? 아, 이게 진짠지 가짠지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거 우리 것만 있어? 네 시누이들 것은 없는 거냐? 기왕 살 거 우리 것만 사지 말고 네 시누이들 것도 챙겨주면 좋았을 것을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래서 생각이 짧은 티를 내서는 안 되는 건데 다음부터는 뭔가 하나 결정을 내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해라. 이래서야 안 가져오면 못하잖니. 안 그래? 제가 설마 선물 가져온 걸 시부모님 것만 가져왔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반응을 싸늘하게 보이시니 저는 예비 시누이들 것도 챙겨왔지만 예비 시부모님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것 같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뒤로 숨겨둔 것을 얼른 앞으로 내밀며 환하게 웃고는 말했지요. 여기 있어요 엄마. 이거 누나들 건데 말 잘해서 전해줘. 그럼 볼일 다 봤으니까 나가자. 남편은 제가 마련해온 예비 시누이들의 선물을 밀어놓고는 제 손을 끌고 나왔는데 전 뭔지 모르게 제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해서 좋았네요. 절 맞잡은 손이 참으로 든든했지요. 그리고 예비 시부가 준 남은 돈으로도 우리 집에 생색을 냈습니다. 어린 동생들과 부모님에게 예비시댁에서 사주는 거라고 하며 선물을 돌렸더니 입이 한방만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맨몸으로 갈 뻔한 시집을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체면치레는 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결혼 후 분가의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제가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건 매우 불편할 거라 여겨서 남편의 배려로 이렇게 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저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림 사는 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말이 남편 뒷바라지였지 남편이 오히려 저를 뒷바라지할 정도였어요.
결혼 준비 기간에 친정엄마에게 요리를 배웠는데도 그 시일이 너무 짧아 옳게 배우자를 못했는데 그 탓인지 몰라도 한다고 하는데도 늘상 남편한테 차려주는 상차림이 부실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제 길을 살리려고 고맙게도 뭐든지 맛있다며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또 한 번 근래 시댁에 방문할 일이 있어 남편과 함께 찾아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 준비를 하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솔직히 집안에서는 저를 감싸준 남편 덕분에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특히나 시월드에서는 그런 것 얄짤없었죠. 제가 워낙 서툴고 실수만 남발해서 시어머니의 일거리만 만드니 결국 주방에서 쫓겨나고 한 소리 듣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아무리 어리기로써니 네 친정엄마는 널 대체 시집을 어떻게 보낸 거니? 너 아침마다 꼬박꼬박 우리 아들 밥은 해서 제대로 먹이고 있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밥 굶기고 있겠구먼. 저 애가 얼마나 입이 까다로우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되겠다. 당장 들어와서 나한테 살림 사는 거 배우고 분가하든가 어찌하든가 해. 당장 들어와.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남편도 한사코 거부하며 제 편에 서서 우리 입장을 대변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자 분위기는 점차 더 험악해지고 서운한 시어머니는 눈꼬리가 잔뜩 올라간 채로 마누라 치마폭에 벌써 휩싸였다는 둥,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편한다는 둥, 아무래도 사람 잘못 맞은 것 같다는 둥, 그 이상으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실 상처받을 말들만 쏟아내셨습니다. 가만히 사태를 관망하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이내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애들끼리 살도록 놔두지 뭐하러 들어오라 말아야. 애들도 결혼해서 어른인데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어? 우리 아들이 지 먹고 입는데 불편했다면 애 진작에 들어와 살았겠지. 그러니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애들은 애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게 냅둬. 자고로 어른이 된 아들 결혼 생활에 눈치 없이 끼어들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바로 아들이라는 것만 명심하고. 시아버지의 현명한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정리되었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저한테만 유독 다정하게 굴었지 시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는 어마다 못해 호랑이 같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니 왈가왈부가 할 수 없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는데 남편의 입맛이 그토록 까다로운 줄 몰랐어요. 제가 망친 음식까지 싹싹 비워서 묻어난 줄로만 알고 있었더랬죠. 다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어서 행여 제가 상처받을까봐 보듬어주는 줄은 몰라서 남편에게 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만 바라보며 좋다고 싱긋이 웃는 남편을 보니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되고 미안해서 남편에게 말했더랬죠. 여보, 나 어머니 말씀처럼 살림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요리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요리만 배우지 부가적인 것들은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참에 아버님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제 말에 남편은 의외라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더군요. 나 때문에 그런 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제 적응돼도 괜찮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배우면 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서투른 게 당연한 거지. 옛날에 나도 슬쩍 들었는데 우리 엄마도 아버지한테 시집 오셨을 때 그렇게 밥을 태우신 채로 드렸대. 개구리 올챙이일 적 생각 못한다더니만 엄마 보니 괜히 그 생각이 나면서 서운하더라고. 남편의 자상함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군요. 그 흔한 숟가락 몽둥이 하나 안 들고 시집 왔는데 이처럼 저를 위하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상의한 후에 시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제가 출퇴근하듯이 시댁에 방문해서 시어머니에게 살림 사는 걸 배우기로 했네요. 우리가 내린 결정을 시어머니에게 알려드리니 매우 흡족해 하시지는 않았으나 그리 결정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 저는 매일 시댁으로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군요.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나가니 신이 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났을 때부터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지요. 그 이유는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댁으로 와서 살림을 배우는 저를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얼마나 저를 생각하시냐면 제가 우리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 대문 밖에서 기다리시다 저한테 봉투를 툭 던져주시고는 남편도 주지 말고 저 혼자 꼭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도넛이랑 꽈배기가 잔뜩 들어있더군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몰래 저에게 베푸시니 표가 안 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항상 저에게는 따뜻하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하늘과 같은 사랑에 황송해하고 있던 찰나 그러다 절 못마땅해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아버지는 대문 밖을 서성이며 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무언가 제 손에 안겼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따뜻한 붕어빵이 들어있었어요. 얘야, 너희 집에 갈 때까지 심심할 테니 따뜻할 때 가면서 먹어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면 뭐든지 사주마.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문이 팡 열리며 시어머니의 녹이 띈 목소리가 들렸지요. 뭐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요? 이 영감탱이가 나한테는 평생 그런 소리를 안 하더니 며느리한테는 지극정성이구랴. 여태껏 손목이 시리도록 밥해주고 빨래해주며 뒷바라지 해줘도 눈깔사탕 하나 안 사주던 양반이 누구는 이렇게 추운 데서 팔 동동 구르며 기다렸다 전해주고 이 영감탱이야 오늘은 밥 없어? 두 분 사이에서 난처해 있던 저를 때마침 남편이 데리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어머니나 우리한테 그러신 적 없다가 며느리가 좋긴 좋은가 봐요. 우리 아버지가 안 하시던 일을 다 하시고 얼른 들어가셔서 어머니 마음 풀어드리세요. 이러시다 진짜 쫓겨나요. 여보, 이 붕어빵은 어머니 드려. 당신 건 내가 사줄게. 저는 남편 덕분에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아버지를 뒤로하고 나란히 걸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러시니 제가 시어머니의 눈밖에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시댁으로 가니 공기가 싸늘했어요. 어제 그 일로 두 분이 냉전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일 때문이었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가르쳐줄 것만 딱 가르쳐준 뒤 안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대로 이것저것 장만해서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네가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상을 차렸느냐? 아휴, 덕분에 맛있게 먹으마. 저는 긴장하며 시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드시고는 무척이나 만족해 하셨지요. 저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합격점을 받은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폴쩍폴쩍 뛰었습니다. 그런 저를 자유롭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만하면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짧은 시간에 이만큼 척척 차려내며 맛깔나게 하는 거 보니 네가 보통 영특한 게 아니구나. 내 이제껏 받은 밥상 중 손에 꼽을 정도였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로. 아, 그래서 말인데 말이다. 그냥 옛날 사람 생각이라고 고리타분하다 여겨도 일단 한번 들어보거라. 사람은 자고로 태어나고 배워야 세상 눈이 뜨이는 법이라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 그리할 것이야. 나중에 태어날 니들 자식들 본보기라도 되게끔 네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밀어줄 테니 뭐든지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떻겠냐. 시아버지는 저를 칭찬해주며 제가 배움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원도 아낌없이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니 몸둘 바를 몰랐지요. 우리 시댁은 시아버지께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 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셨지요. 저는 시아버지의 응원에 힘입어 못다한 공부를 더 해볼 요량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말씀대로 나중에 우리 애들이라도 태어난다면 제가 중졸이라는 것이 제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검정고시라도 보고 싶어 학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하필 우리 첫애가 들어섰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고졸 졸업장을 받고 싶어 무거운 배를 안고 다녔습니다. 다행히도 첫애 출산 전에 저는 졸업장을 거머쥘 수 있었지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남편도 아닌 시아버지에게 먼저 알려드렸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저보다도 더 기쁜 듯이 환성을 지르시더군요. 지금도 생생하게 들릴 것만 같은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우리 처대를 무사히 낳았어요. 이때도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 시아버지께서 더 좋아하셨고 이런 시아버지를 주책이라며 시어머니가 새초롬하게 핀잔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투닥투닥 잘 어울리는 한 쌍이셨죠. 막상 애를 낳았지만 초보 엄마인 저는 육아가 결코 맘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독박 육아라고 하는데 정말 만만치 않았더랬죠. 한동안 저는 우리 애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그나마 제가 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자상한 남편 덕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으면 제가 둘째를 가질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어 둘째를 가지고 난 후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차마 털어놓지 못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내가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이건 결혼 전에 말하는 것이 맞았는데 당신을 놓칠까 봐서 지금에서야 말을 하는 거야.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 몸에 문제가 좀 있었어. 우리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고 내 결혼에 있어 크게 관여 안 한 거야. 그랬던 내가 그때까지 결혼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당신 만나고 나서 욕심이 나더라. 내 앞에서 수줍게 웃는 당신을 보니 내가 지켜주고 싶더라고. 당신이 정말 우리 집안의 복덩이인지 결혼하고 나서 내 몸 회복도 많이 되었고 우리 애를 둘이나 가져주니 내가 요새 정말 세상 살맛나.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남편은 순수하게 제게 고마운 맘에 털어놓은 것이었겠지만 정작 듣는 저는 조금은 충격이었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게 마음에 걸려 저를 아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사람이 참으로 간사한 게 속은 기분이 들은 것 같아서 별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첫째 육아도 벅찰 때쯤 둘째가 태어난 후에는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와서 우리 애들을 돌보는데 손을 보탰으나 보통 힘든 게 아니었지요. 애들을 키운다고 꼼짝을 못하니 제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되어가더군요. 시아버지는 이런 저를 보며 걱정하셨습니다. 네가 애들을 키운다고 고생이 많다. 우리가 애들을 봐줄 테니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는 너 자신을 위해 보냈으면 좋겠구나. 네가 재충전하고 힘을 내야 애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지. 시아버지는 지쳐있는 저를 생각해서 우리 애들을 돌봐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니 전에 묵혀있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진정 어린 충고라고 여겨 미용학원을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 덕에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처럼 육아를 하는데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네요. 저는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묵혀두기 싫어 우리 식구들의 머리를 취미 삼아 제가 다 해주고 시아버지도 해드리니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인류 멋쟁이라 고급 미용실에 가서 하셨지요. 제 미용 솜씨는 지인들이 묵혀두긴 아깝다고 말을 할 만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서로 해묵은 서운함을 풀고 시간이 흘러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자라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무렵 어느 날엔가 남편이 회사 일로 출장을 갔다가 늦은 시간 졸음을 참아가며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처럼 무리하게 운전해서 집에 오려고 한 것은 저와 우리 애들을 보려다 그랬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사고 소식에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야 말았고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서는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건만 제 생각보다는 훨씬 큰 사고였는지 수술을 받고 한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놀란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어이구 내 새끼 어쩌면 좋냐. 멀쩡한 내 새끼가 이렇게 누워있다니. 이게 다 누구 탓이겠어. 우리 성준이 운전 하나는 기막히게 했던 애야. 그런데 그런 애가 이런 사고를 내?
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온 탓이지. 이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참다 못해 한 소리를 하시며 식구들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싶거든. 너는 니네 집에 돌아가. 애미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애들 애미 앞에서 해. 철딱선이 없는 것 같으니.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시누이는 내가 못할 말 했어요 라는 표정으로